안녕하세요. KT는 에자일을 왜 어떻게 도입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KT에서 에자일을 리딩하고 있는 에자일 혁신팀장 김광희입니다. 저는 팀장이면서도 또 에자일 코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소통의 제약이 일부 있지만 마지막에 Q&A를 통해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에자일 도입함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그 고민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한 22년 전 개발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그 담배 연기를 마시며 코딩 그리고 배포 그리고 다시 테스트하다 보면 새벽이 밝아오는 날이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요. 이런 시절을 지내고 저는 016, 018 통합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또 3G 서비스 BSS 구축 PM의 경험을 쌓았고 또 그 후에 2008년도에는 그 KTF 차세대 BSS 구축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에는 KT 유무선 통합 BSS 구축 서브 PM으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그래서 통신회사에서 IT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년 동안 에자일을 KT 조직에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또 에자일 코치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룡 KT에서 KT가 에자일을 고민하게 되었고 또 엄청 큰 공룡이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허들들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좀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KT와 유사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거나 또 에자일 도입을 포기하셨거나 또 시작하려고 하시는 기업의 담당자가 계시면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KT 하면 떠오르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습니까? 집 전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마 나이를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항상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그리고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생각할 겁니다. 저희는 이런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MIT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이 MIT 서비스를 KT가 합병이 되고 나서 이 세 가지 이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아주 긴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2010년도부터 어떤 패키지 기반의 프로젝트도 해봤는데 좀 통합의 어떤 실패를 좀 맛보게 되었고, 그 후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2014년도부터 다시 인하우스 기반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뭐 많은 분들이 큰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힘들고 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엄청난 험한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성공의 길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고 또 박수를 보내주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MIT 통합이 성공하고 나서 기쁨의 순간도 잠시,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제 MIT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 MIT 중심의 텔코 서비스는 차세대 기술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ABC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런 차세대 기술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텔코에서 디지코로 변화해 가고 있었고, 또 통신 회사와의 경쟁에서 넷플릭스라든지 네이버, 구글, 카카오톡과 같은 디지털 회사와 경쟁
디지털 회사와의 경쟁사가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임원들 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참 열심히 하지 말고 또 잘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사업부에서 요구사항을 주거나 하면은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잘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경쟁사를 보면서 좀 민첩하게 해라. 사실 민첩하게 하라는 게 저희는 무슨 말인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민첩하게 하는 거 하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위에서 기대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또 저희 그 임원께서도 저희 그 CIO께서도 이런 위기감을 조금 좀 직감하시고 글로벌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또 텔스트라라든지 AT&T 그리고 T모바일, 피보탈 등 에자일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고 그냥 에질리티는 필요할 거야 해서 완전히 바뀌셨어요. 확신을 하시고 우리 통신회사에서도 반드시 에자일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 이런 확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 팀도 이런 배경에서 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에자일을 확보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테크와 에자일 컬처인데 빠르고 민첩한 개발이 가능한 에자일 테크와 고객 중심의 유연한 생각을 하는 조직 자체가 에자일 컬처가 되는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에자일 컬처가 이제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빠르고 민첩한 개발을 위한 에자일 테크는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은 고민들도 했지만 저희가 세 가지 축으로 했습니다. 더 고민한 영역들도 있지만 먼저 가장 시급했던 게 데이원 개발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 1년에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면 개발 환경을 준비해야 되는데 짧게는 1개월, 또 길게는 3개월. 프로젝트 3개월짜리인데도 막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개발 환경을 하루 만에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아스날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빠르게 개발이 가능한 유연 아키텍처인 MSA를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MSA로 다 도입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MIT 서비스들은 기존의 소아 기반의 아키텍처로 좀 계속 유지하고 저희가 이제 ABC,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은 다 MSA로 구축을 하거나 이제 변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브옵스 풀체인을 통해서 이제 에자일 테크를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 사실 에자일 테크는 그나마 좀 짧은 기간에 저희가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좀 빨리 기반을 좀 만들었고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또 했던 부분이 컬처입니다. 그래서 KT와 같은 큰 조직에서 에자일을 어떻게 하지? 정착시켜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했고 좀 반대 의견도 있었고 뭐 이게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기억도 있는데 이 KT는 에자일과 조금 상반되는 조직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에서 자꾸 빠르게 민첩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도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긴밀한 이런 유대감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4대 사업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주요 요구사항을 내는 사업 PO들과 개발부서가 떨어져 있고 또 저희는 또 파트너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제약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과 증분을 통해서 제품이 더 고객 중심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그 빅뱅 방식, 워터풀 방식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사적으로 이제 에자일 마인드가 이제 필요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IT 드리븐으로 에자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허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은 이제 직원들이 KT에 적합하지 않을 거야.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근데 임원들은 이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들도 이면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리더십에서 이제 외부 컨설팅, I사의 전문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업체와 회사와 좀 전문 과거뿐만 아니라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애자일 컨설팅 사례들이. 그래서 1단계는 이제 기업 분석 3개월 정도 수행을 하고 또 애자일 전략, 그러니까 KT의 어떤 문화와 애자일의 어떤 기업 분석을 통해서 애자일 전략을 3개월 정도 수립을 하고 또 마지막 3단계에 애자일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해가는 이런 부분이 3단계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컨설팅을 받으면 좀 문서로 남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 실행할 때는 많은 갭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어떻게 가야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런 방법보다는 일단은 애자일 도입을 저희 팀에서 애자일스럽게 해보자라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이제 많이 격려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외부 애자일 코치를만 이제 어떤 계약 관계를 해서 한 분 도입을 해서 협업을 하면서 애자일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제 고객 중심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발굴해서 한번 서비스로 런칭해 보자라고 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픽이 된 게 여러분도 이제 통신조가 미납이 되면 미납 문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미납 문자를 받고 기분도 나쁘지만 이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수납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ARS로 전화를 해서 여러 뎁스의 메뉴를 찾아가서 하게 되면 한 5분, 10분 정도 소요되거나 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또 뭐 웹을 다운받아서 로그인하고 수납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런 등등 고객센터를 또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 팀을 꾸려서 앱 설치 없이 인증도 없이 그냥 30초 만에 하는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만드는 걸 합니다. 그래서 플래닝도 하고 스크럼 미팅도 처음 해보면서 여기 보면 이제 뒷짐지고 있는 파트너사 리더급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아이디에이션, 스크럼보드 처음 막 해보면서 한 2개월 정도 했나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IT가 기획을 해서 만든 서비스죠. 그래서 2개월 만에 서비스를 만들고 출시까지 완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3개월 만에 거의 80억에 가까운 이제 미납금이 회수되는 걸 보고 좀 뒤에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스탠스 했던 그런 사업부서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공감들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한번 만드는 거에 포커싱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어떻게 계속 고객의 서비스를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만족도를 좀 고객의 니즈들을 계속 분석해 가면서 그 릴리즈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가 되게 높은 서비스로 좀 되어 있고 또 이제 제일 좀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 아웃소싱 기반의 이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소싱 자사 직원들만으로 구성돼야지 애자일은 잘 될 거야. 헌신해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저도 느꼈던 게 거기에 참여하셨던 또 협력사 한 분께서도 한 스프린트 2번 정도까지 할 때는 조금 보수적이었지만 나중에 본인이 만든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는 게 기능으로 들어가고 그게 실제 서비스가 되고 또 고객 피드백을 받으면서 바로 또 본인의 아이디어를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거는 뭐 회사 대 회사 그런 계약 사람의 문제지 계약의 문제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절실하게 저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느끼고 이 부분을 확산해 가면 가능하겠다라는 좀 확신을 좀 있었고요. 그래서 KT는 이제 조직적으로 조금 전체 조직으로 애자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 했지만 IT 중심의 애자일 BP 사례를 저희가 많이 이번뿐만 아니라 많이 발굴하면 전사 확산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또 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뭐 한 팀으로 반드시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자일은 항상 모여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신뢰 기반의 어떤 적극적 소통하는 방법적인 부분만 있으면 공간적인 허들은 극복이 가능하고, 또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이 느꼈던 것처럼 저희가 온택 방식으로 많은 이벤트들을 했을 때 그 효과도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빅뱅 방식의 오픈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명확하면 에자일보다 워터폴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항상 반기를 들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 역할을 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 고객이 있는 서비스에 요구사항이 명확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도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PPO가 우리 요구사항 명확하니까 이대로 해줘, 이거는 말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업은 에자일로 해야지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IT 드리븐의 에자일로서 사업 부서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에자일을 통해서 이 비즈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 그리고 이런 어떤 성과만 나오면 그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런 부분에 확신을 하고, 에자일에 대해서 뭐 타사의 답을 답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최적화된 에자일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KT가 이제 에자일로 나아가려면 그 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에자일 어떤 방법론, 또 우리 프랙티스는 에자일 키라고 이름을 짓고, 이 에자일 키를 좀 더 구체화해 가고 진화해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하기로 합니다. KT의 에자일 도입을 위한 이제 에자일 키는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에자일 프로세스나 이 프로세스, 그리고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 그다음 플레이스, 그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 4가지 축으로 저희는 이제 체계적으로 좀 준비했고, 그 첫 번째 게 무엇이냐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에자일 수행을 위한 유연한 사업 심의 프로세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과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가 투자 심의를 직접 해보기도 하고 투자 심의를 받아보기도 했으나 정말 에자일에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들이 아주 많았어요. 펑션 포인트라고 아실 것 같은데, 펑션 포인트로 정확하게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펑션 포인트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요구사항 고객 중심 서비스에서 펑션 포인트를 정확하게 만들어낸다? 그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정확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서비스, 그 펑션 포인트대로 만들면 이상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자일에서는 펑션 포인트로 투자 심의는 하지 않고 멤버스 방식으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 설득 과정이 좀 길게 소요됐지만 그 부분이 설득됐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저희 멤버스 방식은 절대적 추정 기반의 상대적 방식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그렇는데, 아무튼 멤버스 방식으로 좀 투자 심의를 좀 바꿨고, 투자 심의 기간도 대폭으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자일 산출물도 제가 실제 많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왜 저런 산출물 왜 만들고 있지? 다 리버스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보지 않는 산출물, 리버스로 나중에 만드는 산출물,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애고 스크럼에서 산출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의 산출물로 다 에자일 산출물 대체하고, 거의 뭐 매뉴얼하게 만드는 산출물들은 거의 없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품질 검수입니다. KT 같은 큰 조직, 그리고 조직이 크다 보면 이 품질 검수가 조직이 따로 있고 아주 엄격하게 품질 검수합니다. 근데 이제 에자일에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본 부분은 요구사항 추정 매트릭스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산출물을 검수합니다. 그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계속 어떻게 설계됐고 어떻게 아웃풋을 막 테스트 결과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문서로서는 뭐 그 품질 검사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검사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프로덕트 백로그 기반의 또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나온 피드백, 그 추가된 그 백로그 기반의
참조해서 PO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의 어떤 품질 검수로 애자일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KT의 큰 방법론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워터폴 방법론과 애자일이 이제 공존을 하고 있으나, 애자일 방법론에는 이런 방법론을 공식 그 표준 가이드에 포함시켜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인데, 저희는 크게 이제 애자일 코치,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개발팀 이런 이 세 가지 축으로 이제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했는데, 초기에 이제 애자일 코치는 저희가 과장 차장급 정도로 애자일 경험이 많이 있고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조금 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점들이 뭐였냐면, 그 애자일 코치의 어떤 는 마음이 그 애자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 위에 그러니까 탑에서 저희 애자일을 리딩하시는 IT 리더십과 이 코치들은 정확하게 이제 그 인식이 돼서 해야 된다는 공감이 되는데, 중간 리더십, 그러니까 팀장급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적극적인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방식을 팀장급의 어떤 리더십 중심의 코치를 양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부터도 이 애자일을 왜 해야 되고, 그 애자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 뭐 교육도 돌려보고 또 실제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그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좀 정착이 된 상태에서 코치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전문성도 향상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한 15명의 이제 그 인터널 코치들이 지금 여러 교육도 하지만 사내 전반적인 그 코칭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오너 부분인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KT에서는 이제 프로덕트 오너,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따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열심히 예산을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안 그러신 분도 있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따고 설득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IT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그 PO들을 좀 만나고 설득하고 또 했을 때, 사실 이 PO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 공감대 형성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왜 필요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PO들 분들 다 모셔다가 또 설명도 해보고, 그리고 애자를 왜 해야 되는지 뭐 단순 이론적인 부분으로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애자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론은 좀 많이 배제하고 애자일을 좀 체험해 보면서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내가 요구사항만 던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런 피드백이나 또 리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명확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고객의 서비스가 더 가까워지구나를 좀 인식하게 좀 했고요. 저희 이제 스크럼 마스터 디벨로퍼인데, 저희는 대부분 아웃소싱 기반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대해서는 그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좀 준비를 했었고, 저희 방향성이 좀 많이 얼라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 리소스에 대해서 많은 교육들을, 그래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애자일 교육도 수료하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스크럼 양성 교육들을 자발적으로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스크럼의 애자일의 가치, 스크럼의 어떤 방법론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함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플레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애자일을 좀 배우고 만나고 또 그 애자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올 초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션 센터, 이름은 이제 애자일 키 센터인데, 애자일 키 센터에서는 이제 스크럼 팀을 위한 스크럼 이벤트의 최적 환경도 제공하고, 또 애자일 코칭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애자일 COE,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개발 환경을 바로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테크 부분, 그다음 UX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상주해서 또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웃소싱 업체들이 자주 바뀌고 또 변화되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이 애자일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 입소하면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애자일 코치들이 진행해주고, 애자일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또 하고, 또 이번 과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갖고요. 또 스프린트 1을 이제 그 공간에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스프린트를 하고 나서 MVP도 이제 사업부서를 포함해서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더 센터에 더 스프린트 2, 3를 하고, 또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에자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들이 좀 체득됐다고 하면은 수료를 하고 자기 공간에서 또 하는. 그래서 올해 한 45개 팀들이 지금 에자일 키센터에서 입소해서 퇴소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최종 모습인데, 이게 계속 진화해 가고 있고, 또 진화해 가고 있어요. UX 캠프 영역도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고객발 자기혁신이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하는 겁니다. 고객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까를 도출하면, 이제 UX 캠프라는 조직에서 저희 팀에 있는데,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하고 시각화하고 빠른 서비스 사업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UX 캠프에는 디자인 싱킹도 있고 UX 컨설팅 영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에자일2라는 어떤 이름으로 실제 서비스를 실제 개발하고 실제 오픈하는, 그리고 그 기간을 통해 리뷰를 하고 이 스크럼 팀들이 돌아가는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들은 또 저희가 진행하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KT에서는 이제 좀 많은 변화들이 완성됐다기보다도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직원들이 이제 무건수행했다면은 저희 팀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이제 수다쟁이가 돼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소통의 벽에서 소통의 장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에자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초기 했던 분들도 이제 아웃소싱 기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 또 문서 중심으로 많은 산출물을 중요시했던 여러 가지 품질 검수하는 부분 여러 부서들도 이제 MVP라든지 소프트웨어로 많은, 그래서 사실 저희 리더십에 스폰서십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저희 쪽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에자일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 IT 부서에서 그리고 저희 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KT에 이제 에자일을 좀 정착시켜 보기 위해서 공범론도 만들고 우리에 맞는 것들을 계속 진화해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에자일 키인데, 사실 에자일 키가 이제 씨앗이 돼서 저희의 이제 하이브리드 에자일로 좀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소싱 기반의 또 에자일 와우와 아웃소싱 기반 에자일 키가 묶여서 하이브리드인데, 저희는 인소싱으로 하는 개발 영역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최적화시키는 방법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제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IT 드리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부서나 전사 조직이 좀 바뀌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이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CEO의 스폰서를 받아서 기존 그 하이라키 조직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우수한 인력들 중심으로 그 비즈데브옵스 팀을 만들어가지고 실제 에자일 주요 과제들, 고객발 자격신 과제들이라든지 이런 고객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직접 만들고 아이디에이션 기획을 하고 개발하고 운영까지 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셀프 DX 에자일이라고, 저희는 이제 광역 본부나 지역에 많은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 그 지역 본부에서 네트워크 운영하거나 또 그 B2B 고객을 매니징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그냥 셀프로 에자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스폰서십을 CEO 스폰서십 기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 본부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와 업무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직접 실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AI나 RPA나 앱 같은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쉽게 만들고 해볼 수 있는 그런 에자일 툴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잘했다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더 잘해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고민이 항상 있습니다. 에자일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저 팀장으로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매일매일 하고, 또 올해 또 연말이다 보니까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10년이 됐든 긴 시간이 지나서 KT 에자일이 총 BP 사료로 남아야 되는데,
혹시나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자일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진짜 에자일 잘하는 건가? 라는 이제 왜냐면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CI/CD나 이런 체인이 만들어지고 MVP를 많이 실행해보고 데브옵스가 되면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물론 아니진 않지만 이게 정답일까라는 그런 고민들 하고 또 스크럼 미팅을 하거나 또 스크럼 보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다 도움은 되겠지만 언팀 디자인 싱킹 사실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doing agile, being agile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종교와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 있을 텐데 사실 천국 바로 가지 못하고 천국의 이미지도 없고 모르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도 먼저 이렇게 봉사하거나 선교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절망, 갈망 이게 두 개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봉사 선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경지에 가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자일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왜 doing 에자일을 해? being 에자일을 해야지.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eing 에자일은 사실 가야 될 방향인 거지 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being 에자일 어떤 에자일의 가치를 기반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 가치를 계속 마음의 염두에 두고 우린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고 또 과제를 하다 보면 그 경지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이제 에자일 컬처의 최종 종착지가 이제 무엇일까요? 저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에자일 코치를 일단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자일 코치가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에자일이라는 단어도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에자일 저희 혁신팀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 조직 자체가 에자일이 되는 그 에자일화가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그 날이 최종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목적을 이제 위해서 뭐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하고 또 많은 그 분들이 또 에자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또 열심히 활동도 하고 또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발표하게 된 것도 저희의 사례를 또 말씀드리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도 좀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KT의 사례를 기반으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시나 포기하고 계셨거나 했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고 그 회사에 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까지 오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개발팀장에서 에자일 코치로 역할을 바꾸신 건데 적응하시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 음, 사실 제가 이제 개발을 좀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어, 사실 이제 이런 애자일은 이제 저는 이제 그 문화, 컬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어, 이런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개발에 대한 어떤 PM이나 이런 경험 많이 있고 PMP라든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경험은 많았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지금도 되고 있고 그 고민들이 많이 됐고 이제 그나마 그런 부분에 좀 저희 리더십 쪽에서 좀 강력한 스폰서십을 해주셨고 또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해주셔서 거기에 좀 온라인해서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려운 해야 것 될지 몰랐다고 하시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되게 놀랍네요. 같아요. 에자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는 것을 팀원들이 모두 다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팀원들의 마인드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보람을 느낀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음,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중간에 놀랐어요. 이제 과거에 일했던 방식들은 저도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이제 목표를 저도 갖고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과제 중심으로 미션을 이제 부여했다고 하면은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배경이나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좀 투자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감이 온라인이 되고부터는 각 팀원들이나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팀뿐만 아니라 스크럼을 하셨던 분들도, 개발하셨던 분도 그 취지에 공감이 되는 순간 거의 폭발적으로 그 부분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진짜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 키워드가 공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협력업체와 일할 때 하도급법 때문에 그쪽 분들과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걸 못하게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 예. 협력업체 일할 때 하도급법이 있잖아요. 네네네. 면대면으로 이야기하는 걸 못하게 하는데 그걸 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셨다고 어,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진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제가 법률적으로도 많이 받고, 또 대법원 판례도 막 많이 보고, 그걸 이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어, 하도급법보다는 사실은 이제 민법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도국과 또 파견법에서 말하는 이제 그 부분의 어떤 충돌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면대면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입법 취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시라든지 명령을 못하게 돼 있고 그 어떤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 돼 있는데 혹시나 면대면 하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못하게 하는데요. 저희가 면대면은 이제 온라인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하긴 하는데 이 업무를 지시하거나 그런 면대면이 아닙니다.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취지를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니즈를 고객님들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대면은 크게 그런 어, 리스크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컨퍼런스의 또 다른 재미가 이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일 정도로 매우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강연을 같이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반응을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그래픽쟁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